사실 대부분 화장품 회사들이 그냥 좀 덜 유분기 있게 해놓고 수분크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으니 이 수분이라는 글자 붙었다고 막 물을 더 많이 공급하고 막 물의 함유량이 훨씬 많고 이렇게 착각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자, 이메일이나 댓글로 직접 보습제를 바르는 장면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세안을 일단 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세안을 하고 물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닦아내고 바짝 마르기 전에 바로 보습제를 바릅니다. 자,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데 세안을 다 한 다음에 막 이렇게 땡길 때까지 기다리고 또 뭐 할 거 다 하고 자기 전에 보습을 해야지 해서 보습 단계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안을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스킨 토너의 사용인데 우리가 세안 이후에는 스킨 토너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올린 올바른 스킨 토너 사용법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우리 토너의 정의는 첫 번째가 화장품의 잔여물을 제거하고 피지를 제거하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를 이렇게 약산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화장품 회사들이 자꾸 여기다가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을 위해서 막 각종 기능을 넣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습제에 들어가는 정도의 보습력을 막 넣어서 막 끈적끈적 막 찐득찐득해진다거나 아니면 막 이거를 미스트 토너를 한다거나 뭐 다양하게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첫 번째 기능 화장품의 잔여물이나 이제 피지를 제거한다고 했으니까 이 화장솜을 사용해야 할 것 같죠. 자, 화장솜을 사용해서 닥토, 우리 뭐 닦아 쓰는 토너죠. 예, 좋습니다. 자, 근데 피부 장벽이 약하거나 예민한 사람에게 이 화장솜이든 뭐 클렌징 티슈든 뭐 타월이든 이 물리적인 자극이 그 어떤 화장품 성분보다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이제 화장솜으로 우리가 이렇게 닦아 쓰는 이제 이런 토너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줄줄줄줄 막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점성을 가져서 손으로도 이렇게 가볍게 발라낼 수 있는 토너를 좋아합니다. 보통 이제 오일과 같은 보습 성분이 추가될수록 이 토너가 막 이렇게 끈적끈적 찐득찐득거려지는데 자, 보습제는 보습 단계에서 하면 되지 굳이 막 이 스킨 토너 단계에서 잘 챙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역할, 피부의 약산성화. 자, 이건 중요하겠죠. 자, 피부를 약산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토너는 약산성을 띠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참고로 약산성화를 이렇게 피부 표면을 만들어 줘야지 그 다음에 비타민 C 앰플을 쓸 때 우리가 비타민 C 앰플의 흡수율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 앰플을 바른다면 이 토너 다음 단계에서 발라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전 토너를 자 보시면 이렇게 막 줄줄줄 흐르는 게 아니라 보이시나요? 줄줄 흐를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이 정도의 점도가 저 딱 적당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점도를 가지게 되면 화장솜으로 이렇게 우리가 닥토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조가 있고 막 피부가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가볍게 발라낼 수 있게요. 이렇게 저처럼 토너를 발라줍니다. 자, 토너 다음부터가 본격적인 보습 단계인데 자, 보습은 일단 수분이 많은 것에서부터 유분이 많은 것 순으로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유분이 많은 것들을 바르게 되면 수분이 피부 안쪽으로 침투를 못하겠죠. 자, 반대로 수분이 많은 것만 발라주면 수분이 금방 증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수분이 많은 것들 뭐가 있죠? 뭐 에센스, 세럼, 앰플 등을 먼저 발라주는데 이 중에서 이제 유효 성분을 많은 것을 우리가 앰플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저분자랑 히알루론산 앰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사실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히알루론산은 화장품들의 성분 중에서 물 흡수율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저분자량으로 만들어야지 피부 안쪽까지 흡수가 되고, 또한 이렇게 앰플 타입이어야지 기름 성분이 좀 덜하고 또 모공을 덜 막으면서 수분을 공급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마, 그리고 뭐 양볼 이렇게 한 방울씩 정도 떨어뜨려 주고 문질러 줍니다. 네, 이마도 문지르고. 자, 이때 주의점은 앰플을 바르고 막 계속 막 세워라 내워라 손으로 문지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정도 문지르는 것은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손에 흡수되거나 증발되는 양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또한 마찰이 이렇게 계속 많아질수록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기미도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앰플을 바를 때는 부위별로 아까처럼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부위별로 이렇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린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빈틈없이 우리가 마치 색칠 공부하듯이 애기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라주고 가볍게 두드리고 끝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앰플, 에센스 같은 이 수분이 많은 타입을 계속 문지르다가는 손에서 흡수되는 양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앰플을 사용한 다음에는 크림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수분 크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뭐 특별히 다른 거는 아니고 오일의 함유량이 적고 수분의 함유량이 많은 것이 수분 크림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수치가 몇이몇 수분 크림, 뭐 어떤 것은 그냥 크림, 뭐 이렇게 딱딱딱 나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화장품 회사들이 그냥 좀 덜 유분기 있게 해놓고 뭐 수분 크림 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으니 막 이 수분이라는 글자 붙었다고 막 물을 더 많이 공급하고 막 물의 함유량이 훨씬 많고 이렇게 착각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자, 크림을 이렇게 발라주고요. 그리고 똑같이 아까처럼 막 너무 문지르지 말고 적당히 문질러서 이렇게 적당히 문질러서 색칠 공부하듯이 빈틈없이 발라주고요. 목 쪽까지 같이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가볍게 톡톡 두드리고 끝냅니다. 또 막 기구를 이용해서 흡수시킨다고 막 디바이스로 막 문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제일 비추천하는 것입니다. 기미의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찰입니다. 자, 우리는 다 햇빛 때문에만 기미가 악화되는 줄 아는데 피부 마찰이 사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건 뭐 사실 피부과 전문의 분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손으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 번에 빈틈없이 색칠 공부하듯이 바르고 흡수를 위해서 가볍게 톡톡 치고 끝냅니다. 자, 이때 피지 분포가 거의 없어서 잔주름이 잘 생기는 이 눈 주변 있죠. 아이크림을 꼭 챙겨 바르는 게 아니라 크림 바를 때 같이 이 눈 주변 부분도 꼭 빈틈없이 발라줍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습제를 바르고 흡수시킬 틈도 주지 않고 바로 막 양치를 하면서 물로 입 주변을 다 이렇게 닦아낸다거나 또 뭐 바로 막 음식을 먹고 입을 닦으면서 보습제 성분들이 다 이렇게 닦여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약간의 흡수시킬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보습제를 바르고 바로 양치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바르는 빈도수를 조절을 해줍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구독자분들 아시겠죠?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라고 그랬죠.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자주 발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아침 저녁으로 2번 뭐 앰플을 쓰고 그 다음에 뭐 크림을 발랐다고 가정을 하면 저녁 6시에 세안을 하고 이 두 가지를 바른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 얼굴이 또 땡기는 사람은 8, 9시에 크림만 그 위에 또 덧바르고 또 그리고 땡기면 잘 때 또 크림만 그 위에 덧바르는 형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피부에 이 화장품이라는 이불을 아침, 밤 딱 이렇게 2번, 4-5겹으로 막 이렇게 덮는 것보다는 계속 최대한 지속적으로 1-2겹 정도 덮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습에도 도움을 주지만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이 화장품의 성분을 줄이고 모공을 막을 만한 가능성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세 피부과 대표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끝!